이혼 숙녀 행실 부부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과연 이 부부는 둘이 서로 껴안고 뽀뽀도 하면서 사이가 좋아 보이길래 이거 무슨 주작인가 싶었는데 끝끝내 이혼을 결정한 걸로 엔딩이 나기는 했습니다. 오늘은 행실 부부 마지막 편 리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이혼 숙녀 조작 논란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행실 부부입니다. 나의 외도는 괜찮지만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행실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부부는 행실 부부인데요. 남편은 좋게 말하면 자유로운 영혼, 나쁘게 말하면 그냥 타락한 영혼입니다. 아내는 그런 타락한 영혼에게 당하는 희생양이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사정사정해서 얼마 전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 그런데 이 둘은 다시 죽어라 싸워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아내에게 질문을 하고 거짓말 탐지 검사를 하는데 아내에게 혼인신고를 한 것이 후회되냐? 라고 물으니 아내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답합니다. 사실 혼인신고를 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고 이미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것,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걸 다 알고도 남편이 무릎 한번 꿇고 사과를 하니 진정성 있는 사과구나 하면서 속아서 혼인 도장 찍어준 아내분이라서요. 제가 볼 때 아내분은 본인이 멍청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걸 믿고 싶어서 후회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미 가스라이팅을 당해 오히려 남편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건지도. 다음 질문은 아내분이 정말로 결혼 이후에 단 한 번도 남자 문제가 없었냐? 라는 질문인데 당연히 아내는 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거짓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뭐고 아내분 바람 폈습니까? 싶지만 그냥 거짓말 탐지기가 오류난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아내분이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 4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은 일하고 애들 키우기 바빠서 다른 남자 만날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다음은 남편 차례. 남편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정말 24세 외도녀와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남편의 답변은 네입니다. 그리고 답변이 놀랍게도 진실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외도를 한 거는 이미 남편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외도녀랑 모텔까지 갔는데 성관계는 안 하고 그냥 모텔 가서 주무셨답니다. 저는 이 남편분이랑 모텔을 갔다는 24세 외도녀의 정체가 참 궁금하긴 합니다. 남편분 어디가 좋아서 만나준 건진 모르겠지만 뭐 그 상대방 여자도 정상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남편이 외도를 하는 척 우면엔 가상인물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남편이 외도녀와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게 참이라고 나오니 아내분 반응은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다행이다. 개웃기네 정말. 도대체 뭐가 다행인 겁니까? 우리 남편이 어떤 샹년이랑 바람을 핀 건 맞지만 끝까지 가지는 않았대. 다행이야. 이런 거야. 정말 이혼 숙녀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행의 기준이 정말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초가 삼간을 다 태워 먹어도 집터만 남아있으면 다행이다 라고 할 것 같단 말입니다. 다음은 최종 조정입니다. 남편의 유책 사유는 첫째 외도, 둘째 자녀 폭행, 의붓 딸내미 셋째를 때렸습니다. 셋째가 문제가 많은 것도 팩트긴 하지만 어쨌든 남편이 폭행한 것도 사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명의 도용, 유흥, 아내 명의를 훔쳐서 휴대폰을 개통하고 소액 결제로 800만 원 가까이 긁었습니다. 유흥업소에도 자주 들락날락거리고요. 참고로 남편은 무직입니다. 솔직히 그냥 남편은 사회가 아니라 교도소에 있어야 할 사람인 것 같긴 합니다. 아내 측이 위자료 5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남편 측의 반박, 외도는 했지만 성관계까지는 안 했으니 깊은 외도는 아니다. 이건 또 뭔 개쌉소리지. 유흥은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게 아니니까 바람이 아니지 않느냐. 이건 또 뭔 개쌉소리지. 아내, 너도 내 친구와 단둘이 모텔방으로 가서 술 먹으려 했지 않냐. 이것도 전편을 안 보신 분은 아내 뭐야? 진짜야? 하겠지만 남편이 외도를 한 거랑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입니다. 남편이랑 남편 친구, 아내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남편이 술에 취해 자려고 야 너희들 술 마시려면 나가서 마셔라 이렇게 해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술 마시기 전에 자리가 끝이 났고요. 뭐 결론적으로 남편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활용점정으로 아내, 너가 셋째 딸이랑 내가 싸울 때 옆에서 잘 말렸으면 내가 셋째 딸을 때렸을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너는 방관죄야 라고 하며 남편 측이 오히려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요구하는데요. 얼탱이가 없어서 화도 안 납니다. 아내가 이어서 말합니다. 초반에 싸움을 말리기도 했고 밖에서 싸웠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112에 신고하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서 남편이 다시 하는 말, 사람들이 신고한 게 아니라 너가 신고했다. 너가 112에 신고했다. 아내가 112에 신고를 한 게 문제라는 뉘앙스입니다. 정말 일반인이랑 사고방식이 다르게 흘러가는 남편분. 이게 그 크리미널 마인드인가요? 범죄자 사고입니다. 왜 애를 폭행했냐가 아니라
왜 신고를 해서 일을 키웠냐에 포커스를 맞춰버리는 남편. 휴대폰 소액 결제 건도 남편이 그걸로 국밥을 사서 같이 먹었으니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하는데 아내는 정작 소액 결제한 걸로 산 음식인 줄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여보 이거 먹어봐 했는데 알고 보니 내 돈으로 산 내돈 내산 국밥이었던 거임. 뭐 근데 그렇게 같이 쓰기만 했겠습니까? 국밥 말고도 남편이 아내 몰래 수백 번 소액 결제를 더 했으니 결제 금액이 800만 원 돈이 넘어가겠죠. 어쨌든 이러쿵 저러쿵 해서 아내는 2,500만 원으로 위자료를 하향 조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빌리고 차용증도 썼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1,700만 원을 갚겠다 차용증까지 썼는데 아내는 양보해서 1,000만 원만 돌려달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800만 원만 주겠다고 억지 생떼를 피우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800만 원은 줄 수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남편 수중에 800도 없을 것 같긴 한데 결국 조정장 합의로 위자료 2,500만 원에 채무 1,000만 원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이혼하시겠습니까? 최종 선택을 물으니 남편은 이혼하겠습니다. 조정하는데 아내의 눈빛과 행동을 보고 또 싸우게 될 것 같답니다. 잘했습니다. 아내 인생 그만 망치고 본인 혼자 망가지십시오. 아내도 이걸 듣더니 이혼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두 사람 모두에게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낳은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편이 아내를 일방적으로 착취하고 있는 관계인데 뭐하러 계속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 실제로 이혼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혼 숙녀 프로그램도 너무 억울로 주작 루머가 돌다 보니 이제는 못 믿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니 이혼 숙녀 섭외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출연진들이 먼저 이혼 숙녀 방송에 출연시켜달라 연락을 한다. 둘째, 이혼 숙녀 방송에서 출연진들에게 연락을 해서 섭외를 한다. 그런데 출연진들이 먼저 연락을 한 경우에 이 출연진들이 진짜로 이혼 위기에 있는 출연진들인지 아니면 사이가 실제로는 좋은데 개인 사업 홍보나 출연료를 노리고 방송에 출연을 하는 건지 구분이 힘듭니다. 실제로 이번 기수만 보아도 부부들이 본방 방영 중에 인스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서 사이좋게 실시간 방송을 하는가 하면 또 펜션을 운영하는 부부는 대놓고 펜션에 많이 와달라 홍보를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방송에서 나오는 모습이 진짜인지 아니면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긴가민가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러면 방송 작가들이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에게 먼저 접근해서 섭외하는 방식 이것도 조작 논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방송 작가분들이 인스타 DM을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숙녀 프로그램 작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이혼을 종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큰 다툼이 아니더라도 생활 습관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혹은 인형 수집 취미 같은 데서 발생하는 사소한 갈등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별일 아닌 듯이 섭외를 합니다. 시청자들이 방송을 보면 굳이 왜 저런 데를 나가서 막장 인생을 온 세상에 보여주지 이혼하려면 조용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섭외 당시에는 저런 식으로 사소한 갈등도 괜찮습니다 라는 식으로 섭외를 하니 아 별거 아니구나 출연료도 준다는데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막상 실제 방송을 보면 정말 세상에 이런 가정이 있나 싶을 정도의 기상천외한 부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섭외와 방영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실제로 촬영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송에 나오는 자극적인 장면들이 쉽게 촬영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출연하는 부부라면 평소에 마구 싸우는 사이였어도 집에 카메라가 수십 대 달려있는 상황에서 평소 모습대로 싸우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다가 별로 방송에 쓸만한 다투는 장면이 나오지 않으면 작가들이 출연진 부부 두 분 저기 테이블에 앉아서 과거에 있으셨던 이야기들 남편분이 외도하신 거나 아내분이 카드 몰래 빚내신 거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한번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툴 여지를 만들게 할 거란 말이죠. 여기서 더 나가면 평소 싸우실 때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아예 싸우는 장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도 있겠고요. 이혼 숙녀 볼 때마다 매화 부부가 소파나 테이블에 앉아서 갑자기 과거 스토리 만담 같은 걸 하다가 싸우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그러는 장면들이 나오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뭐 정리하자면 이혼 숙녀 프로그램 100% 믿을 건 못 된다. 어쩌면 이것도 그냥 꾸며진 예능 프로그램의 일종이고 일종의 쇼일 뿐이다. 그러니 너무 몰입해서 화내지 말고 적당히 몰입하면서 보자. 이상 송리뷰 이혼 숙녀 행실 부부 리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말 재밌게 보셨다면 멤버십 가입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